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진도벨이네요. 예, 지금부터는 문제를 많이 다뤄보세요. 많이 다뤄보면 다루어오는 문제를 벗어나서 나온다면은 이건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릅니다. 예, 그런 어떤 결심도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예. 모든 지문을 다 알고 내가 풀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박스 형태의 그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4개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박스 안에서도 뭐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것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는 사지 선택형 문제보다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 틀린다고 해서 당락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를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진도별은 나중에 이제 동형으로 가면 실제로 물어보는 개수만큼만 물어볼게요. 근데 진도별은 그냥 답만 내고 넘어가면 여러분 좀 소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박스 뭐 개수를 물어볼 수 있는 한은 좀 물어봤으니까요. 그렇게 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프린트 다 보고 있고 프린트를 보실 거니까 굳이 이거 안 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프린트 보시면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뭐 이게 더 집중이 잘 되면 뭐 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불을 꺼야 여러분 잘 보이는데 불을 끄지는 않을게요. 지금 이제 한 3회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20문제씩 할게요. 이번에는 그 40문제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20문제로 이렇게 해가 좋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문제를 집에서 풀더라도 제 생각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풀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서 한번 풀어보시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진도별 듣는 거잖아요. 알차를. 그렇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길게 시간을 가져가면서 풀어내는 그 실력은 실제 시험장의 그 실력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진도별 할 때는 뭐 잘 풀렸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뭐 시험장 들어가가지고는 그 느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요. 여러분 그 진도별 그 시간 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풀었을 때는 잘 푸는 친구들이 막상 시간에 쫓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뭐 765도 있고 뭐 전기도 있고 우리 동영도 있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지만 그 진도별도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 각 진도에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그 진도는 약한 거니까 기출로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문제가 안 풀리는데 또 이론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그때는 기출로 가서 지문들을 더 눈에 익히시고 그렇게 하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푸실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뭐 학교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했는데요. 기억번 틀렸습니다. 그죠? 경사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풀어오셨죠? 그 다음 니은번. 자,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토록 했죠. 이거는 옳은 거고요. 디귿번. 디귿번하고 리얼번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그 맨 마지막에 이거는 폐지됐다 이 해설을 남긴다고 한 것을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추가로 해설지를 이제 해설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아예 맨 마지막에 원래 이 내용은 폐지가 됐다 이 말을 붙이려고 했던 건데 못 붙였어요. 그래서 아예 해설을 좀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검사의 어떤 지휘권이 있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협력관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디귿과 리얼 같은 것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수사준칙이죠. 지휘에 관한 수사준칙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 기억방 같은 게 우리 많이 했죠, 그죠? 그 수사 경합에 관한 겁니다. 경합.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다 풀어보셨을 거고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경이 먼저 영장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면 이때는 이제 사경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니은번에 맨 마지막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서류를 송부를 하는 거죠. 송치는 아니고 송부를 하면 검사가 이거 검토한 뒤에 그리고 다시 반환합니다. 그렇죠? 반환하는 기간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60일 하면 안 되죠. 뭐 90일입니다. 자, 디귿번이요. 디귿번. 리얼의 경우에 사경관이 이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송치하지 않은 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 사경관은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리얼번. 여러분 그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여기 보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에 의심이 있다면 일단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겁니다. 기록 송부를 요구한 뒤에 기록 검토한 뒤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송치 요구입니다. 그 순서를 좀 잘 잡아두세요. 이건 틀린 겁니다. 자, 3번은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수사준칙 이야기입니다. 옳은 거죠.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자,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 기록에 편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익혀두세요. 그다음 이번에 검사 사경과는 수사 및 공소기뿐 아니라 공소유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해야 된다. 협력 관계로 바뀐 것이고요. 그다음 3번에 검사 사경과는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인적 증거, 이게 틀렸습니다.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아닙니다. 물적 증거. 이런 것들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수사준칙입니다. 검사가 사경관이 시정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죠. 대검찰청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4번에 기업방 같은 경우에 회피해야 한다. 수사 회피에 관한 내용도 수사준칙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형사돼서 수사를 하는데 뭐 친족관계가 있다. 뭐 피해자가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번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아야 되겠죠. 그쵸? 뭐 조언 상담 보장해야 되고요. 법적인 조언 상담을 위한 변호인 메모도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 비밀 유지를 위해서 메모를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메모를 허용토록 했습니다. 그다음 D급번은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 변호인 참여 조력을 제한할 수 있다. 없습니다. 단순 면담이란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있다. 이게 틀렸네요. 자, 리얼번 의견 진술 있죠. 의견 진술. 신문정의 의견 진술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 진술 요청을 승인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준칙 이야기죠. 이의제기는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하고 의견 진술, 이 승인이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거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미연반. 승인 없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거 옳은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5번에 1번 같은 경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보안수사, 공소의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죠. 자, 2번. 검사는 사경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안수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없고,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수사준칙 이야기죠. 원칙적으로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보안수사를 하거나 그 다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경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개정된 수사준칙 우리 강의 다 했고 제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고요. 우리 학원에도 영상으로 다 올려져 있죠. 개정된 내용은 반드시 한 문제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니, 반드시 빼고 나올 확률이 너무 높다. 반드시 했는데 안 나오고 안 나오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출제자가 잘못됐겠죠. 자, 3번에 송치 사건의 공소의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로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검사가 해당 피해자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안사를 한 경우에 특별히 사법경찰관의 보안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가 직접 보안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개정된 수사준칙 이야기입니다. 직접 보안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다. 이전엔 보안사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게 맞습니다, 여러분. 검사인애들이 수사를 오히려 가져간다, 원점 돌렸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더 지금 현 시스템상은 맞습니다. 이게 경찰도 아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4번에 사법경찰은 보안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안사를 마쳐야 한다. 3개월, 이거 개월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세요. 옳은 겁니다. 암기를 해두셔야죠. 자, 6번에 1번 같은 경우에 이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협력관계로 바뀐 거고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여전히 지휘감독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번 선택직은 제가 한번 모의고사 한번 냈던 건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인데 이거는 검사의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옳은 거죠. 자, 이번에 특별사법경찰의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산림, 해사 이런 것들입니다. 군수사기관,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합니다. 자, 이번 같은 거는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없습니다. 자기가 수사를 개시했다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요.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그런 거 지금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 검사 직수 사건이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중대범죄 있죠. 검사 직수 사건, 검사가 직접 사를 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경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대로 돼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3번에 검사는 사경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해당 사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그렇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하래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이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어떤 수사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일단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4번에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예. 별개의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옳은 거고요. 전문사 자문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수사 준칙은 이제 바뀐 수사 준칙은요 추후에 우리가 4주차인가요? 그때 한번 전반적으로 다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기억번에 신청 있는 경우에 안 한다는 게 틀렸죠, 그죠? 전문사 자문위원은 직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리언번에 전문사 자문위원이 의견 진술했다거나 서면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피해자 측에게 마지막에 줄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시고요. 디귿번에 취소할 수 있죠. 이건 옳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의제기 전문사 자문위원 지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지검장이 아니고 고검장이죠. 고검장, 예, 지검장 해서 틀린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출제이고요. 이거 말고 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8번에 자, 1번 옳은 거죠.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 제한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지문이 좀 의구심이 있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접견교통권도 제한할 수 없는 거다. 옳은 겁니다. 접견교통권은 꼭 체포구속이 되어야만 접견교통권이 있는 건 아니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말이죠. 체포구속 되었을 때도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도 접견교통권 인정돼요. 네,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사유한 이전 단계를 내사라고 하죠. 피해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주종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 이전을 내사라고 하는데 피내사자 있죠. 피해자의 권리를 피내사자에게 주종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3번에 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사사건 내사종결처분, 내사종결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진정이나 탄원이 들어가면 내사를 진행하고요. 내사종결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혐의 없다고 이런 경우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당연합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 하는 건데 고소인이 이건 진정을 했던 진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신청 제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사종결 처분이니까 재정신청 안 됩니다. 또 헌법소원도 안 돼요.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이 있거든요. 사전에 그칠 수 있는 권리구제 방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진정을 했는데 내사종결이 떨어지면 자기가 피해자면 고소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제3자면 고발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바로 헌법소원 제기 안 됩니다. 4번에 내사의 대상자는 단순한 용의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증거보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은 피의자가 청구하는 겁니다. 물론 1회 공판 전까지의 피고인도 청구는 가능하죠. 자, 9번에 1번에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이때 객관적 혐의 아니죠. 수사를 개시할 때 범죄 혐의는 주관적 혐의입니다. 자, 그러면 혐의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객관적 혐의는 대인적 강제처분. 그다음 최초 혐의 단순한 범죄 혐의는 대물적 강제처분.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번 범죄 인지서를 작성해서 사건 수리 절차를 밟을 때 비로소 범죄를 인지했다 볼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인지의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인지의 개념은 실질적 개념이라고 했죠. 실질적 인지라고 했습니다. 형식과 실질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돼 있으시죠? 2번을 의외로 여러분 공부했던 친구들도 놓치더라고요. 인지서라든가 인지보고서를 작성해서 사건 수리를 거친 것을 형식적 인지, 실제 범죄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면 이것을 인지라고 보는 것을 실질적 인지. 우리 판례의 입장은 실질적 인지입니다. 이번 옳은 거죠. 3번에 검사는 사경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자, 맨 마지막에 시정조치 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틀립니다. 일단 기록 송부 요구를 먼저 하는 거죠. 기록 송부 요구. 그 다음 시정조치 요구. 그 다음 송치 요구. 자, 이 흐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4번에
여러분 그 출입국 관리법은 이거 즉고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4번 선택지는 즉고발 사건이라는 거 알고 있는지 일단 체크하는 거고요. 즉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고발 있기 전에 그 수사를 해도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위법해서 공소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돼요. 무효인에 해당한다 해서 틀립니다. 고발 있기 전에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할 때는 뭐 고발을 받아서 기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기억번호 옳은 거죠. 뭐 친고죄, 즉고발 사건, 고소고발 있기 전에 수사 가능하죠.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만 있다면. 자, 니엄번에. 이 니엄번도 좀 기억해 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범 처벌법이고 즉고발 사건입니다. 한번 고발이 있었는데 불기소 처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뭐 보셨죠? 불기소 처분요? 그래,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고발했던 것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기소했다 해서 이전에 고발했던 것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런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은 없습니다. 기판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소 가능합니다.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기소 가능합니다. 이때 별도의 고발이 필요하냐? 필요 없습니다. 됐죠? 예, 검사 불기소 처분 후에 처분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그 부분 공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고발 없이 공소제기 됐다고 볼 수 있다. 아니에요. 고발 이전에 있었죠? 그러면 고발 있고 공소가 제기된 겁니다. 공소기 절차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D급번 노래방 도우미 이건 너무 많이 했다 그죠? 이거는 위법한 암정사입니다. 범위 유발이니까요. 리얼번은 그 관련이 있고 없고를 놓치면 안 됩니다. 관련이 없는 유인자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위법한 암정사에 해당하여 아닙니다. 관련이 없다면 위법한 암정사는 아닙니다. 11번 쭉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뭐 이 기억번은 이게 수사의 개념이죠. 뭐 옳은 겁니다. 니엄번 고소고발 있기 전에 수사를 하는 거 가능하죠. 예, 고소고발은 이거는 소추 요건입니다. 수사의 조건도 아니고 범죄 성립 요건도 아니죠. 여러분 요 표현들도 기억해 두세요. 여기다 살짝 오답을 걸 수도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소추 조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고소고발은. 그 다음에 범죄 성립의 요건도 아니죠. 범죄 성립 요건은 뭐 구성요건 해당 성립법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소고발 있기 전에 수사를 해도 됩니다.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만 있으면 되죠. 됐죠? 옳은 거고. 자, D급번에 일반 사법 경찰 관리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 등의 고발 있기 전에 수사해도 된다 했죠? 소급해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10번에 고발에 앞서서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검찰이 요청했고 세무상이 고발을 했고 이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미연번. 미연번은 여러분 이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올 텐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익히 뭐 실력권자들은 다 지금 하고 있을 건데 좀 아직까지 한참 이제 수험 기간이 짧은 친구들은 좀 놓치는 경우 있는데 나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경찰관이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 대한 잠입수사 과정에서 게임머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정하고 있는 피고인을 적발하고, 자,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적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행행위 조장류 이거 적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범위를 유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검거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 지켜봤다면 이거는 기회 제공이 될 겁니다. 피고인에게 게임 결과물 환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게임 결과물 환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으니까 요거는 범위 유발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셔야 돼요. 게임 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범행과, 자, 환전 요거는 범위 유발이고요.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이거는 범위 유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회 제공이 될 수 있겠죠. 예,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위법한 함정사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므로 바로 여기서부터 틀리죠. 자, 위법한 함정사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은 뭔데? 게임 결과물 환전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자, 12번에 1번 이런 건 너무 쉽죠. 맺지 않은 유인자라고 했으니까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요. 무죄 판결 아니죠. 함정사는 공개판입니다. 그 다음 3번의 부축배기 이런 것은 즉법이죠. 왜? 기회 제공이기 때문에. 그 4번 이건 뭐 기회 제공이죠. 추가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이니까요. 자, 13번 요것도 함정사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어떤 패턴이잖아요. 이게 한 번 나오고 들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함정사 나온다면 이거는 뭐 자주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 빈도가 쌓이겠죠. 기억번에 딜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보충성이죠. 이 한정하여 여기까지가 보충성 요건입니다. 보충성 요건이 필요한 것은 신분 비공개사가 아니고 신분 위장수사입니다.
이걸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보충성 요건, 이것은 비공개사의 요건이 아니고 위장사의 요건입니다. 됐죠? 신분을 비공개하고 바로 틀렸습니다. 됐죠? 자, 이름 보충성 요건은 신분 위장사의 요건이다. 자, 니은반. 사법경찰 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게 이제 보충성인데, 자, 신분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신분 위장 수사의 경우에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또 거래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D급번. 사법경찰 관리가 신분 비공개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검사에게 신분 비공개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아닙니다. 위장 수사의 경우에 사경은 검사에게 허가를 청구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고요. 예,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 비공개사, 신분 위장수사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위장수사입니다. 위장수사. 됐죠? 그러니까 비공개사의 경우에 허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린 겁니다. 또 2겹을 더 틀렸죠. 그렇죠? 신분 비공개사든 신분 위장수사든 전부 다 3개월입니다. 됐죠? 리얼 바로 틀렸죠? 2개월 아니죠? 3개월입니다. 그 다음 미연번. 신분 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거는 긴급 위장수사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위장수사 같은 경우에는, 신분 위장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다 있잖아요.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 여유가 없으면 허가 없이도 일단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지체 없이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고 사경관리나 48일 이내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 즉시 신분 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한다. 여기 48시간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옳은 겁니다. 14번에 그 사경관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신분 위장수사는 일단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의 허가 없이도 긴급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틀린 것이고요. 미연번에 범위를 유발케 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무효인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없다 틀렸고요. 예, D급번에 정보를 이용해서 검거 장소로 끼워내는 것은 이 법안 함정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함정사는 범위를 유발시켜서 범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자, 리얼번에 신분 위장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신분 위장사도 가능합니다. 단 신분 위장사는 보충성 요건이 있다는 거. 보충성 요건 이야기 앞에 언급하고 있어? 옳은 겁니다. 보충성 요건 들어가 있죠. 근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자, 15번 함정사. 기업권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 이 법안 함정사에 해당하므로 이해기초한 공세기는 무효다라고 했는데 부축백인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적법하죠. 미연반. 이건 옳은 겁니다. 그 다음 D급번도 기회를 준다. 이것도 함정사라 할 수는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리얼번. 여러분 동그라미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해서 이 공적 보고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적인 동기죠. 수사인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적법합니다. 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자, 미연번에 자, 이건 옳은 거죠. 자, B업번. 뇌물 수수를 했는데 그 뇌물 공여자가 함정에 빠뜨릴 생각으로 뇌물을 주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는 그 뇌물인 줄 알고 받아먹었습니다. 따라서 뇌물 수수한 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뇌물 공여자의 함정 교사라는 사정은 뇌물 수수한 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옳은 거죠? 16번 사유 조건. 기억번에 쭉 가가지고 우리 친구죄 그다음 적고발 사건 이야기죠. 고소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맨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아니죠.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고소고발 없이 수사를 해도 적법하지만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는 위법하죠. 미연반. 인계하지 않고 고발 없이 수사를 해도 되죠. 이게 무효인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D급번. 맨 마지막에 종합하에 판단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종합 판단이라는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요. 어떤 것을 물어보든 간에 옳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물어보는데요. 많이 이런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볼 필요 없고 문제도 볼 필요 없어요. 이 선택지는 다 옳은 겁니다. 자, 리얼번에. 유인자가 수사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았다. 맺지 않았으니까 맨 마지막에 위법한 함정사에 해당하여
해당하지 않죠. 맺지 않았다면. 미연번에 인지, 이건 뭐 추가 범행 기회를 준 거니까 함정사 있다 보기는 어렵다는 거 맞고, B번에 공기판이죠. 무죄 판결 틀렸습니다. 그 다음 C번도 옳은 겁니다. 17번에 자수라는 것은 임의적 감면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법에 임의적 감면 사유. 수사의 단서 맞죠? 그래 형법상은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는 겁니다. 미연번에 불신검문 대상자 인재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하고 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재판하고 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D번에 그 질문의 수반에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죠. 흉기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D번에 법정 대리인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다. 아니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고소할 수 있죠. 그 다음 미연번. 이게 즉고발 사건 이야기입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거죠? 즉고발 사건.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그 다음 18번. 기억번호 옳은 겁니다. 우리 불신검문은 너무 쉬운 주제니까, 그죠? 변호인 조력받을 꼴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동영을 했을 때 변호인 조력받을 꼴이 있음을 고지해야 되는 거죠. 알려야 합니다. 자, 니연번.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사에 대갈 자유가 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 검문하는 경찰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고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은 아니다. 옳은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번에 재판하고 구속기를 둔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죠. 요한다 틀렸고요. 19번에 응답 거부를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죠. 질문을 위해서. 응답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동행을 요구하는 거죠. 왜? 불교니까요. 불리하다 또는 교통소통의 장애. 미연번에 이건 뭐 옳은 겁니다. 그 다음 D번. 변호인 도움 받을 꼴이 있으면 알려야 되는 거고요. 리얼번. 6시간을 초과해 머물게 못한다는 것이 6시간까지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미연번.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도 맞죠. 불신검문의 수반에서. 그 다음 B번에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것도 가능한 거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시키는 게 가능하대요. 앞을 가로막는 거 이거 가능합니다. 됐죠. 옳은 거죠. 20번 불신검문. 너무 쉬우니까 이런 빠르게 넘어갈게요. 기억번 옳은 거죠. 니연번에 알고 있다면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은 아니다. 옳은 거고요. D번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당연히 동행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옳은 거고. D번에 여러분 신분증을 교부를 했다는 겁니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모욕죄의 행법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모욕죄 현행범위는 맞아요. 그런데 현행범 체포하기 위한 요건이 도망이나 증거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신분증을 교부했으니까 도망의 염려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자 모욕죄 현행범을 체포하겠다고 어깨를 붙잡은 것은 위법합니다. 자 미연번에 불신검문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서 도망하려는 자는 현행범위로 간주되어 체포될 수 있는 거다. 누구냐 물었는데 도망하려는 자랍니다. 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준현행범인 말이죠. 체포될 수 있죠. 그런데 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으로 간주가 빠져버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누구이면 무릎에 대해서 도망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 아니에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어. 즉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는 겁니다. 자, B번에 불신검문에 관한 질문 시 흉기 소지 그리고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자,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흉기만. C번에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우리 불신검문 대상자도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 불신검문 대상자는 이미 행해진 범죄 또는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자, 불신검문 대상자는 여러분도 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1번에 그 1번 틀렸습니다. 그 검시의 주체는 검사죠. 그 사경관 뭐 안 됩니다.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검시는 검증과 유사함으로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판사 영장을 발받아 검시를 해야 하는 거다.
검증과 유사하다. 그래서 유족의 동의 없으면 판사 영장을 받아 검시한다. 아니죠. 변사체 검시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건 검증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검증은 뭐 강제사인 거고요. 이 검시는 사이 단수입니다. 그래서 유사하지도 않고요. 그 영장을 발받아 검시하는 거 아닙니다. 검시한 뒤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는 검증으로 가는데 이때는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번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아닙니다. 영장을 발받아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틀리고요. 4번에 변사자라는 것은 부자연한 사망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자, 사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사체. 자, 이 변사자라는 것은 부자연사로서 사망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사체를 말하고요. 변사에 의심 있는 사체는 자연사인지 부자연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범죄로 인한 게 아닌지 의심 있는 사체를 말합니다. 이 전부 다가 변사체 검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사인이 명백하다면 변사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범죄로 인하여 사망 의심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 검시 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인이 판명된 사체 검시를 방해했다. 변사체 검시 방해죄가 성립되는가? 안 됩니다. 변사체 검시 방해죄의 객체가 안 돼요. 자, 22 고소. 1번에 그 간접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죠. 우리 피해자는 고소권을 갖는데 이게 직접 피해자를 말합니다. 간접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소권을 갖지 못해요. 자, 2번에 보호법익의 주체가 일단 피해자가 되는 건데 범행의 객체가 된 자도 피해자가 되죠.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을 당한 공무원은 보호법익의 주체는 아닙니다. 공직방은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의 객체가 된 자이고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죠. 그 다음 3번에 고소권은 일신 전속적 성질의 권리이고 상속 양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속과 양도가 된다 했죠. 4번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를 신청했으면 검사는 고소할 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되는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친족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친족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23번에 고소. 1번에 자, 법정 대리인의 지위는 고소할 당시만 있으면 돼요. 범죄 피해를 당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지위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고소를 한 뒤에 법정 대리 지위를 상실해도 그 고소는 적법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고소할 당시만 법정 대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1번 옳은 거고. 자, 2번에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판사 신문에 대해 피고인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고소로서의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없습니다. 왜? 고소는 사기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증언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자를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놈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하는 거죠. 3번에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상속과 양도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속과 양도가 된다 했죠. 양도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다. 고소권 행사할 수 있는가? 있다라고 합니다. 4번에 우리 수고한다 했죠? 수고. 명의 신탁이 됐다. 이때 자, 고소권자는요. 대외적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명의 수탁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수고, 수탁자, 고소권자, 수고입니다. 명의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 옳은 거죠. 신탁자로 바꾸면 틀립니다.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자, 고소권자, 기억번에 프로그램 저작권, 프로그램 베타적 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저작권이 명의신탁된 경우에 제3자 침해에 대한 고소권자는 명의 수탁자라고 했죠? 신탁자 틀렸습니다. 모욕죄 피해자는 미승연자로서 이 사건 공소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가 공소되기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한 이상 모욕죄의 공소는 그 제기 절차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다. 옳은 겁니다. 그렇죠? 법정 대리의 고소권이 대리권이라면 이건 틀려요.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옳은 겁니다. 디귿번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관리, 그 관리 대상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고소를 물어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옳은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특정 캐릭터의 국내 상품화를 위해서 저작재산권자와 사이에 저작물의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용을 허락받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독자로 고소할 수 있다. 없죠, 여러분. 저작재산권 이것을 이용을 허락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저작재산권, 저작권을 양도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용만 허락을 받은 겁니다. 허가받은 겁니다. 이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독자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 틀렸죠? 자, 25번에 반의사 불벌죄, 처벌부는 의사표시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예, 소송 조건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럼 조금 더 가보면 직권으로 조사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입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입증을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입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엄격한 입증이 있고 자유로운 입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로운 입증, 자유로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유로운 증명을 빼버리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가지고도 증명이 가능하다. 요렇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옳은 거예요. 그렇죠?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뭐 많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번에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상해죄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로 공장이 변경된 경우에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에요. 근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공장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항소심에서. 이 경우에 처벌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 틀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3번에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판결 선고하기 이전에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렇죠. 친고죄의 공범은 한 놈이니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4번에 친고죄 나왔습니다. 친고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공범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의 효력이 있죠. 이게 주관적 불가분 이야기입니다. 26번은 1번에 그 맨 마지막에 틀렸죠. 고소 고발 있는 사건인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가 있다면, 불기소 처분의 경우에 청구가 있다면 서면으로 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서면 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틀렸습니다. 구두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설명토록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이번이 여러분 이번에 바뀐 수사 준칙하고 좀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좀 해두세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여러분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고소라는 것은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소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일시장소 방법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범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지만 범죄 사실,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지 정도는 특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소장에 범죄 사실로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고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소장에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자, 이것은 당연히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할 겁니다. 이건 고소가 아닐 테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주세요.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고소를 할 때는 범죄 사실이 특정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고소의 개념이잖아요. 그냥 뭐 수사관세에 와가지고 내 고소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접수해야 됩니까? 지금 고사로 하면 무조건 접수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번에 바뀐 수사 준칙이 고사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접수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고소의 개념을 다 지킨 고소일 때, 말 그대로 고소일 때 접수를 하라는 거죠. 이거는 특정이 되지 않으면 이건 고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그 바뀐 수사 준칙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건 참고로만 해주세요. 그 다음 3번에 법원이 선임한 부지자 재산 관리인 그 관리 대상 부지자 재산에 대한 범정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고소 행사의 허가를 받은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거 옳은 거고요. 그냥 4번도 여러분 이건 조심해 주세요.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고소인과 고발인과 뭐 이런 피해자 법정들 이네들이 이런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누구는 빠집니까? 고발인은 빠집니다. 따라서 그 고발인이 들어가 있죠. 고발인 자,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틀렸습니다. 고발인은 이의 신청권이 없어요. 자, 그 다음 27.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옳은 거죠. 친고죄 공범은 한 놈이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놈은 처벌하고 저놈은 처벌하지 말라. 자, 이런 것은 적법한 고소가 아닙니다.
뭐 다른 공범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항소심 공장 변경에 의해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바꿨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고소를 취소했다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 당연합니다. 3번에 한 놈이라도 친고죄의 공범은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1심 진행 중인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 못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 발생하지 않죠. 주관적 불가분. 4번에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죄 공범 1에 대해서 처벌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처벌 희망 의사 철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죠. 왜? 주관적 불가분이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8번에 피해 사실을 말하고 비로소 고소의 의미 취지를 설명 듣고 고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소할 수 없는 불강력적 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 듣고 이제 고소능력이 생긴 거예요. 고소능력이 생겼다 보면 상당하다. 맞죠? 이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번에 구술에 의해서 고소를 취소함에 있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처벌해달라고 했죠. 처벌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관대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 고소 취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해 달라라고 했잖아요. 뭐 좀 약하게 좀 처벌해 달라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3번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부의 무인 인감증명서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정 대리인도 고유권으로 고소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피해자도 가지고 있죠. 근데 법정 대리인에 이런 것들만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공소의 요건은 여전히 충족됩니다. 아버지가 고소했다가 아버지가 취소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했고 취소한 바가 없으니까 공소의 요건은 여전히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쭉 가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 취소죠. 그렇죠? 고소 취소한 것을 철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체 판단이 아니고 공소기각 판결을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런 거 의외로 많이 놓칩니다. 이거 실체 재판 아니죠. 뭔데? 고소가 취소되었으니까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다음 29. 검사 또는 사경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아니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소나 고발을 받았다면 또 고소나 고발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어야 고소 고발이니까 앞에 그 지문을 내가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고소 고발을 받았다면 이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틀렸고요. 오히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니언번에 2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야 한다.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자, 디귿번에 법정 대리는 피해자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명시하는 사유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당연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기 때문이죠. 디얼번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를 고소한 사건이라도 검사가 친고죄를 구성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당연합니다. 고소장에 붙인 제명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얼마든지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진 제명으로 기소하는 것 가능하거든요. 비친고죄로 고소한 것을 친고죄로 공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공사일에 대해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칩니다. 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이미 공범 한 놈에 대해서 취소가 있다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취소가 있으니까 피고인 재판은 공기판이 되겠죠. 미연번에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정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당연합니다. 의사능력 있으면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고소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B번에 상소심, 공기판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여러분 1심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든지 친고죄에 고소 취소, 반의사 불벌죄에 처벌 불응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심에서는 안 되지만 1심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능합니다. 고소 취소 할 수 없다라고 했죠. 틀립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억번은 1심 전속적 성질의 권리다 고소권이라는 것은 상소가 양도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법정 대리는 동의받고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피해자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거다. 당연합니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독립하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판례 입장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미연번.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앞에 부재자 재산 관리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쵸?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고소권 행사에 관한 쭉 가다 보면 허가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겁니다. 허가를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적법한 고소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허가를 얻었을 때 이야기예요. 디귿번. 이거 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 항소심이 쭉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1심을 할 것이므로 어떻게 항소심을 1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따라서 항소심에서 고소인 고소를 취소했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있다?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안 됩니다. 뭐 공장 변경을 통해서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바뀌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항소심을 1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그다음 미연번에 여러분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소는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에 하는 거고요. 기소 이후에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옳은 거죠. 그다음 31번에 고소불가분. 1번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공범은 필요적 공범뿐 아니라 임의적 공범도 포함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필요적 공범뿐만 아니라 뭐 대항범 같은 거죠.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뭐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같은 건데요. 예, 다 포함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다음 2번에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포괄일제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포괄일제입니다. 이 저작권 이건 친고죄라고 했죠. 근데 이게 포괄일제라는 겁니다. 일부 행위만을 고소했더라도 그 고소는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행위 전부에 미친다. 그렇습니다. 왜? 포괄일제, 일제죠. 하나의 범죄죠. 객관적 불가분.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부에 대한 고소. 3번에 과형상일제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라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외 없이 이게 틀렸죠. 여러분 과형상일제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지만 객관적 불가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죠? 피해자가 같을 때. 그렇죠? 그다음 피해자가 다르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했던 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를 통해서 수인을 모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모욕은 전부 다 친고죄죠. 과형상일제 전부 다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다르니까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 3번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예외 없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예외가 있죠. 4번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비밀침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여러분 우리 절대적 친고죄의 사모비누는 기억해 두세요. 사모비누, 사자명예훼손, 그 다음 모욕죄, 그 다음 업무상 비밀누설죄, 그 다음 비밀침해죄죠. 업무방해죄 이거 좀 조심해 두세요. 업무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요놈의 친고죄예요. 비밀침해죄하고 업무방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과형상일죄인데 일부는 친고죄고 일부는 비친고죄죠.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고 비밀침해죄는 친고죄거든요. 따라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됐죠? 효력이 없다. 옳은 겁니다. 그 다음 32. 옳지 않은 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당시 고소인 내심의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었다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 내심의 의사가 원하는 것이었다. 취소됐다 할 수 없다. 아니죠. 취소된 거죠. 지 내심의 의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외적으로 표현한 게 고소 취소면 취소죠. 고소 취소는 공소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후에는 법원에, 맞고요. 디귿번에. 고소 취소 후에 공소가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고소 없이 기소가 된 거죠. 따라서 공소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니까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죠. 취소라면 재고소는 금지가 돼요. 자, 미연번에. 자, 옳은 거죠. 그 다음 33번. 고소는 특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범인의 성명요. 범인은 특정할 필요 없거든요.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일상소 방법이 명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고소 여력에는 아무런 이양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지 정도만 특정이 되면 돼요. 자, 니연번에 독립할 고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정 대리에 갖는 대리권 범위는
법률과 심판의 내용 등을 통해서 정해지므로 독립하게 고소권을 갖는 법정 대리인 의미도 법률과 선임, 심판, 내용 등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다. 이건 옳은 겁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으므로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소권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참고인 진술서에 기재가 된 경우에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의사표시가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도 유효합니다. 10번에 친구죄 피해자 A의 법정 대리인 갑의 고소기간은 갑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자 A가 변호사 을을 선임해서 을이 고소를 제기했다면 이거 대리권자가 되겠죠. 대리인의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 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고소가 기산된다? 틀렸습니다. 미연번에 관련 민사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 조정이 성립됐다.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조정 성립 후에 고소인이 1심 법정에 여전히 처벌을 원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형사법정에서는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가 된 것은 아니죠.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은 다른 법정이죠. 민사법정에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취소가 아닙니다. 34번에 1번에 자, 1번 맨 마지막 틀렸습니다. 1심에서는 고소 취소가 다 허용되는 거죠. 파기 환송되어서 1심으로 돌아오면. 자, 2번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소 못합니다. 효력이 없다 맞고. 3번에 고소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고소 취소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고소도 대리가 되고 취소도 대리가 돼요. 4번에 젊은 사람들이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근데 첫 번째 줄에 보면 법대로 처벌해 달라라고 했죠. 이것은 고소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렇죠? 처벌 의사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좀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는 정도의 의미죠. 반의사 불벌죄인데 1번에 의사는 여기 있으면 혼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대리 동의 필요 없어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돼야 되는 것도 아니죠. 1번 옳은 거고. 자, 2번에 자, 반의사 불벌죄 처벌부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수송 조건인데 이거는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조사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수송 조건은. 3번에 여러분 이건 기억해 두세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맛이 갔을 때 이전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성년 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문격자인 피해자를 대리해서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부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명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는 없지만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수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년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렸습니다. 이거 넘어가기 쉬워요. 얻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의사 불벌죄 처벌부는 의사표시 있죠. 이거는 형사 절차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함부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유추해석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하라고 돼 있잖아요. 피해자가 처벌부의 의사표시를.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형사 절차에 되어 있는데 아무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얻었다고 해서 되는 거냐? 가정법원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처벌부의 의사표시를 못합니다. 앞번에 재산관리인하고 좀 비교해서 이름 기억해 두세요. 4번에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망을 위해 상속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사망했을 때 혹 상속인이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36번에 채권자 갑과 그 안에 을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를 찾아가서 함께 심한 욕을 했다는 겁니다. 모욕죄죠. A가 간만 모욕죄를 고소한 경우에 을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위 사건 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선서 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은요. 증언 능력이 있으면 유효해요.
자, 디귿번에 검사가 갑과 을을 모욕죄로 공소제기한 이후라도 A가 1심 법원에 고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안된 경우에 안 됩니다. 고소의 추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고죄는 고소 받고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 먼저 해놓고 나서 고소를 추가하는 것은 인정 안 합니다. 예, 공소기각 판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 판결 틀렸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고소가 아니죠. 37. 고소권자 아닌 자를 뭐 골라보면 어렵지 않죠. 재산상의 손해자는 보복의 주체니까 고소권이 있고요. 연번에 친족,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피해자 친족 고소권이 있죠. 이거 고유권이라고 했습니다. 디귿번. 절도죄에서 절도를 당한 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거는 간접 피해자예요. 고소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번하고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사자명의 손의 경우에는 친족 또는 자손이죠. 자손, 친족, 고소권 있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배직형이죠. 그러니까 처니까 배우자가 될 테고요. 고소권 있습니다. 처가 강간당한 경우 남편은 간접 피해자예요. 고소권 없습니다.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이해관계의 신청에 의해서 고소할 자를 지정을 하는 자이지 검사가 고소권자가 되는 건 아니죠. 38. 고소기관은 공범 중 한 놈만 알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에 있는 놈만 친고죄니까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관은 그 자를 안 때부터 진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 그쵸. 법정 대리는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 고유권이기 때문에. 3번에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 여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면 민법상 행위능력은 만 19세입니다. 자, 만 19세 미만자는 고소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고소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은 다른 겁니다. 4번에 발화사 불벌죄 공범 1위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렇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효력이 없다. 옳은 겁니다. 자, 39.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당시에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관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는 거다. 그렇죠. 고소능력이 없다는 것은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봐요.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했을 때, 즉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2번. 저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는 그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돼야 된다는 것도 옳은 거고요. 예, 3번에 1심으로 다시 파기환송했다면 친고죄 고소처 가능하죠. 공기판이고요. 근데 4번에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 가능한데 이때 고소기간은 피해자,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입니다. 대리 고소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고요. 40번입니다. 이건 뭐 맨 마지막에 하나 요령인데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물어보든 간에 우리 형사 절차에서 쉽사리 단정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이게 발화사 불벌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처벌하지 말라 하면 처벌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면 그때 어떤 사람을 내한테 그 일을 맡긴 사람을 내가 임금 체불해서 처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직상 수급인요. 위에 있는 수급인도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놈만 처벌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놈만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다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지면 그 도급했던 인애들 전부 다 연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이게 반화사 불벌죄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떤 놈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때 그 놈만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건지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 2번. 반화사 불벌죄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죠. 이게 옳은 거고. 이게 3번에 이건 옳은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이건 여러분 이건 기억을 해두세요. 1심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심으로 올려서 확정이 됐지만 2심으로 올려서 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면서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유죄가 확정됐을 때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심으로 가면은 확정된 그 1심부터 다시 가는 거고요. 상소권 회복 청구를 제기하면 상소를 제기하면 2심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심으로 가면 반화사 불벌죄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못하는 거고요. 재심으로 가면 1심이니까
처벌 불허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재심이니까 자,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다. 예,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50분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40문제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갔어요. 그래서 한 15분 쉴 테니까 예, 쉬고 오세요. 15분 뒤에 할게.